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건강하셨죠? 오늘의 코로나 소식은요. 코로나 확진자보다 완치된 사람이 더 많대요. 첫 발생 54일 만에 역전을 했다고 합니다. 확진자보다 완치자 수가 많아서 이제 코로나 수의 증가폭이 진짜 줄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주 희망적인 소식과 함께 오늘도 10강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어제 9강에 이어서 이항정리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항정리에서 나온 이항계수와 관련된 등식 두 가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자, 오늘 10강에서는 이항정리 두 번째 시간이고요. 무엇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이항계수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것도 같이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제 9강에서 배웠던 이항정리가 무엇인지 일단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항정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항에 대한 정리였는데요. 일단 자연수 n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n제곱 얘를 이제 전개를 하면 어떤 식이 나오는가 그런 거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전개를 하면은 a 플러스 b가 n개가 이렇게 계속 곱해져 있는 건데, 자, 여기 이렇게 n개가 곱해져 있는 건데 각각의 괄호에서 무조건 문자가 하나씩 나와서 곱해져야 되니까 어떤 항들이 있냐면 a의 n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줄어서 a의 n-1b, 그 다음에 a의 n-2 b의 제곱,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요? b의 n제곱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앞에 써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nc0부터 nc1, 그 다음에 nc2 해서 어디까지? ncn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얘네들을 다 더해준 것이 얘를 전개한 것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 R번째에 있는 애들을 딱 하나를 꺼내면 요 R번째를 딱 꺼냈을 때 얘는 이제 이항정리에서의 일반항이 되는 거고요. 요 일반항은 어떻게 써졌는지 기억나시나요? R번째는 아니고 얘는 R 플러스 1번째죠? NCR이 되면 여기는 A의 N-R, B의 R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항계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요 이항계수는 방금 우리가 써준 거에서 이 파란색 글자들만 모아온 게 이항계수예요. 이 친구들 NC0, NC1, NC2 해서 NCR, NCN까지 이 친구들이 이제 이항계수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NC0, NC1, NC2 해서 쭉쭉쭉 NCR 쭉쭉쭉 해서 NCN까지 이 친구들을 이제 이항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항계수랑 관련해서 성립하는 식들이 한 두어 개가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갈 식은 두 개입니다. 이항계수에 관한 성질 어떤 거 두 개를 볼 거냐면, 하나는 자,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 이거요.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점점점 해서 NCN까지 더하면 얘네가 얼마가 나오냐면 2의 n제곱이 나옵니다. 자연수의 n에 대해서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을 우리가 생각을 할 거냐면 n-1c r-1 더하기 n-1c r은 ncr이랑 같다. 이 두 가지 식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하나였던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 삼각형을 그리고 나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지거든요. 그럼 파스칼의 삼각형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삼각형 그 도형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삼각형 모양으로 파스칼이 수를 배열한 거를 나타내요. 어떤 수의 배열이냐면요. 1부터 시작해서
이제 밑으로 갈수록 삼각형 모양이 되려면 조금씩 변이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1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두 번째에는 1과 1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는 양쪽에 1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는 이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두 수를 더한 수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는 숫자가 4개가 들어갈 거고요. 양쪽에 1을 써주고, 그 다음에 1이랑 2랑 더하면 얼마? 3이죠? 2랑 1이랑 더하면 3.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5번째 줄에는 마지막에 또 똑같이 1을 양쪽에 써주고, 이 사이에 숫자를 더한 것들이, 바로 위에 있는 두 숫자를 더한 것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4, 6, 4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6번째 줄도 써보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5, 여기는 10, 10, 5. 한 줄만 더 써보도록 할게요. 자, 또 1, 1 써주고 요 사이에 더한 수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6 다음에 15, 20, 15, 6.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여러분 좀 보이시나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일단 양쪽 가해가 이렇게 다 1이죠. 이렇게 1을 칠해놓고 나니까 좀 삼각형 모양처럼 보이죠? 양쪽 가해가 일단 1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운데 이 선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이 짚어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각 줄의 합이에요. 각 줄의 숫자의 합. 이 첫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숫자의 합은 얼마예요? 1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생각해 봅시다. 자, 두 번째 줄은 숫자의 합이 얼마예요? 1 더하기 1이니까 여기는 2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줄은 1, 2, 1 더하면 얼마예요? 여기는 더하면 4죠.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번째 줄은 1, 3, 3, 1 더하면 얼마예요? 8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도 마저 한번 볼게요. 다섯 번째 줄은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1, 4, 6, 4, 1 더하니까 그렇죠. 여기는 16입니다. 그러면 뭔가 규칙성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찾으셨어요? 여기 한 줄 더하면 여러분이 무슨 규칙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더해보면 32. 그 다음 줄은 해보나 마나 얼마일 것 같아요? 64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줄에 있는 수의 합을 더했더니 계속 2배씩 커지고 있죠? 그쵸?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삼각형은 어디랑 이제 연관이 되냐면 우리가 방금 위에서 요거 배웠었죠? 이 이항계수. 이항계수에 있는 요 수들을 나열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파스칼의 삼각형이랑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선생님 옆에다 써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첫 번째 줄에는 그냥 1만 쓸 거예요. 첫 번째 줄에는 1만 쓰고요. 두 번째 줄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두 번째 줄은 1C0, 1C1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2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C0, 그 다음에 2C1, 2C2. 그러면 그 다음 줄에는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3C0, 3C1, 3C2, 3C3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조금만 옆으로 당겨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를 계속 써가는 거예요. 그 다음 줄에는 뭐부터 가요? 4C0부터 4C0, 4C1, 4C2, 4C3, 4C4까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늘리다 보면은 얘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왼쪽에 있는 이것도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이 1과 1C0은 1이죠. 그 다음에 1도 1C1이랑 똑같고 그 다음 줄도 보면은 2C0은 1이에요. 그 다음에 2C1은 2죠. 2C2는 1이에요. 자, 그 밑에 줄도 그러면 이변이 없다면 똑같겠죠. 3C0은
1, 3C1, 3, 3C2도 3, 3C3도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줄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쓴 거 마지막 줄은 4C0, 1이고요. 4C1, 4, 4C2는 6, 4C3은 4, 4C4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파스칼의 삼각형은 결국은 뭐를 삼각형의 모양으로 수를 배열한 거냐면 이 수가 나타내는 게 이제 우리가 방금 위에서 했던 이항계수라는 거죠. 삼각형 모양으로 이항계수를 배열한 게 파스칼의 삼각형이다. 요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랑 했을 때 뭐를 봤었냐면 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을 다 합해줬을 때 이 첫 번째 줄은 합했을 때 1이고 이 두 번째 노란색은 합해줬을 때 2, 세 번째 줄은 4, 네 번째 줄은 8, 여기는 다 합해줬을 때 16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얘를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 기준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4였을 때 2의 4제곱 3이었을 때 2의 3제곱 2였을 때 2의 제곱 1이었을 때 2의 1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잘 써줘 보면 어떻게 되냐면 n으로 시작했을 때 이제 첫 번째 규칙이 나오는 거예요. n으로 시작했을 때 nc0 플러스 nc1 플러스 nc2 플러스 해서 어디까지? ncn까지 더하면 2의 n제곱이 나온다. 이런 게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지 않고도 사실 얘를 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긴 있는데요. 증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항 정리에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거를 이용을 할 거냐면 이항 정리에서 a 플러스 b 대신에 x 플러스 1의 n제곱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nc0 x의 n제곱 그 다음에 nc1 x의 n-1제곱 그 다음에 원래는 1의 1제곱인데 1의 1제곱은 어때요? 어차피 곱하나 마나 1이죠. 그래서 얘는 뒤에는 안 써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nc2 x의 n-2제곱 곱하기 1의 제곱. 근데 요것도 또 1이니까 생략.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점점점 해서 ncn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식에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x 자리에다가 다 1이 들어간다는 거니까 자, 일단은 헷갈리지 않게 선생님이 x를 네모로 찌면 여기다가 1 넣으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요만큼이 2가 되니까 앞에 좌변은 2의 n제곱만 남게 되는 거예요. 2의 n제곱. 자, 그 다음에 우변은 어때요? 우변은 얘가 다 1이 들어가면은 1의 n제곱 1이죠. 여기도 1 들어가면 1의 n제곱 1. 여기가 다 x가 없는 것처럼 처리가 돼서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nc0 플러스 nc1 플러스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더한다? ncn까지 그냥 더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다 더해줬을 때 2의 n제곱이 나온다. 바로 여기 있는 거 좌변이랑 우변이랑 바뀐 거죠? 자,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방금까지 해서 이 이항계수에서 배울 우리 첫 번째 목표 여기 보이시죠? 이 1번 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1번 식은 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었고 파스칼의 삼각형에서도 보면은 한 줄을 쭉 더했을 때 계속 뭐 1, 2, 4, 8, 16 이런 식으로 해서 2의 거듭제곱꼴로 나왔었다. 이거를 이용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식을 보면은 오늘의 목표가 대충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식의 꼴을 일단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일단 이 왼쪽 좌변을 생각을 해보면 요 앞에가 둘 다 n-1이죠? n-1로 시작하는데 뒤에는 r-1이고 r이고 그랬을 때 이 우변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n으로 커지면서 여기가 r이 붙어 있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선생님이 또 같이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스칼의 삼각형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그릴 때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이 위에 있는 이 두 수를 더해서 여기 6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 예를 들어보면 어떤 걸 해볼까요? 1하고 4하고 더하면
여기 있는 이 5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이거를 그대로 요 오른쪽으로 와서 어떤 상황인지 똑같이 동그라미를 쳐보면 3 더하기 3이 6이다. 요거는 요거예요. 3C1, 3C2를 더했을 때 4C2가 나온다. 요거죠. 그 다음에 1하고 4하고 더했을 때 5가 나오는 거는 4C1, 4C2를 4C0, 4C1을 더했을 때 여기가 원래 자리가 뭐예요? 5C1의 자리죠. 5C1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잘 보시면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파란색은 앞에가 3 이렇게 시작했고 3C1, 3C2를 더했을 때 3에서 하나 커진 4가 있고 둘 중에 큰 숫자인 2가 여기 이렇게 뒤에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볼게요. 4C0, 4C1 이렇게 시작했는데 얘는 둘을 더했을 때 5로 가고요. 0하고 1 중에 큰 숫자인 1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 같은 경우에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랑 같이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좀 외우기가 좋은데요. 자, 밑에다가 다시 한번 써줄게요. 2번 식은 n-1c r-1 더하기 n-1c r은 nc r이었다.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세 개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두 개를 했을 때 두 개를 더한 값이 어떻게 나왔어요? nc r이었다. 요 그림을 같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도 다시 잘 위에를 보면요. 여기 이렇게 쭉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얘네가 다 왼쪽에서 봤을 때 세 번째거든요. 그쵸? 여기서 봤을 때 세 번째, 여기서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같은 줄상에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똑같이 둘 다 R번째인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R번째요.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하기도 하냐면요. 이거를 이제 C는 사실 뽑는 거잖아요. 의미 해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NCR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다. 요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N명 중에 R명을 뽑는 이 상황에서 이 N명 중에서 특정한 한 명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A라는 학생이 이 N명 중에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A라는 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R명을 뽑을 때 A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죠.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A라는 학생이 반드시 뽑힐 경우, 그 다음에 반드시 뽑히지 않을 경우. 자, A라는 학생이 반드시 뽑힐 경우에는 이미 한 명을 뽑아 놓은 상태죠. 한 명을 뽑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몇 명만 더 뽑으면 돼요. R-1명만 더 뽑으면 돼요. 몇 명 중에? A 빼고 N-1명 중에 R-1명만 더 뽑으면 이제 R명이 딱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학생을 안 뽑는 경우는 어때요? 얘는 무조건 안 뽑아. 그러면은 또 A 빼고 몇 명 중에 N-1명 중에서 몇 명을 더 뽑아야 돼요? 이번에는 R명을 더 뽑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A 빼고니까. A는 무조건 안 들어가니까 A 뺀 나머지 중에서 R명을 뽑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각각 C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합으로 나타내면 위에 게 N-1C, R-1이 되는 거고 밑에는 N-1C,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더하면 이게 무슨 경우의 수예요? N명 중에 R명을 뽑는 경우의 수. 즉 여기 NCR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는 일단 조합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나요? 10명 중에 3명이니까 10C3이죠. 그런데 이 10C3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냐면 1번이 무조건 포함된 경우, 그 다음에 1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1번이 무조건 포함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일단 1번은 뽑혀있는 경우죠. 그러면 몇 명 중에 나머지 2번부터 10번까지 학생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으면 돼요? 2명만 더 뽑으면 돼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몇 명 남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9명 남았으니까 9명 중에 2명만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이 무조건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2번부터 10번까지 학생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으면 돼요. 다시 3명을 더 뽑아야 되죠?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몇 명 중에 9명 중에서 3명 뽑는 거니까 9C 3이다. 그래서 얘를 식으로 나타냈을 때 10C 3이랑 뭐랑 같다? 9C 2 더하기 9C 3이 같다. 요런 식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생각하니까 이 식이 조금 더 쉽게 보이지 않나요? 얘가 이항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항계수도 그렇고 이항분포도 그렇고 n이랑 r, c 너무 영어가 많이 나와서 좀 헷갈려 보일 때가 많은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문제에서 많이 적용을 해보고 많이 보면은 친숙해지고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볼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끝이 났습니다. 이항정리와 이항계수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배워봤고요. 이항계수에서 성립하는 크게 두 가지씩 1번, 2번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크게 문제 두 문제만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배운 개념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잠깐 영상 멈춰놓고 문제 풀고 선생님과 함께 풀이를 한번 보세요. 자, 충분히 고민해보셨죠? 그러면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 해가지고 사실 문제 2번도 시계값을 구하는 거긴 합니다. 제가 문제를 빼먹었네요. 문제 1번에 1번을 같이 한번 보면요. 얘는 7C0부터 시작해서 7C1, 7C2, 7C7 이렇게 하면 우리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첫 번째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 앞에 있는 숫자 7이니까 얘는 8번째 줄에 일단 있는 거고요. 값은 2의 7제곱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답이 얼마다? 2의 7제곱 계산하면은 128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문제 1번에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배웠던 거랑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걸 느낀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얘는 뭐가 다른가요? 위에랑. 그렇죠. 얘는 요 사이에 있어야 할 OC0과 맨 끝에 있으면 좋겠는 OC5가 없죠. 만약에 얘까지 이렇게 다 있었으면 이 완전체의 값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2의 5제곱이니까 32가 될 텐데 이 두 개 빠졌어요. 그러면 얘 두 개만 32에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OC0은 얼마예요? 뒤에 0 들어가면 무조건 1, 그 다음에 OC5 같은 값 들어가도 1. 그러면 이 위에 있는 OC1부터 OC4까지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밑에서 구했던 32에서 얼만큼 빼주면 돼요? 이만큼 빼줘서 3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빠져있는 값만 계산을 해서 원래 있었을 때 값 32를 구해서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3C1, 3C2 요거는 계산할 수 있겠다 싶다가 그쵸? 3C1은 뭐 3, 3C2도 3, 4C3, 4 뭐 이렇게 다 계산을 해서 더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더해도 되지만 사실 요거는 우리가 오늘 배웠던 그 두 번째를 자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낸 거거든요.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까 우리가 어떤 걸 배웠었냐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자 같은 줄에 있는 두 개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앞에가 3이죠. 근데 뒤에서부터는 다르니까 일단 이 두 개만 먼저 보자고요. 이 두 개만 먼저 봤을 때 똑같이 앞에가 3이고 1,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더해줬을 때 어떻게 내려온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숫자가 하나 커지고 4C 그 다음에 뒤에 숫자 더 커진 숫자 큰 숫자가 온다 그랬죠? 뒤에 큰 숫자 2가 여기로 이렇게 싹 붙으면 된다. 그래서 얘가 4C2 그러면 요 앞에 두 개는 4C2로 합쳐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뭐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 뒤에 있는 4C3도 내려올 수가 있겠죠. 이 4C3도 밑으로 내려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4C2랑 4C3이랑 더하면 어떻게 되죠? 4C3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얘네도 더하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와요? 4보다 큰 5C 그 다음에 2랑 3 중에 큰 3 이렇게 오는 거야. 그쵸? 그러고 나니까 다시 5C3은 또 누구랑 합쳐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여기 있는 5C4가 또 쭉 내려오면 좋을 것 같죠? 자, 공간을 확보를 해놓고 5C4를 또 내려서 생각해 볼게요. 5C4 그러면 5C3, 5C4 또 앞에 5가 똑같으니까 두 개 더해줬을 때 하나가 또 내려올 수가 있겠구나.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된다?
6시 4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6시 5도 또 내려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또 여기 두 개 해가지고 7시 5를 만들고요. 다시 7시 6이랑 합쳐져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8시 6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쭉쭉 계산을 해봤을 때 여기까지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8시 6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8시 7이랑 더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마지막 해주면 얘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얘는 결국은 9시 7을 구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천천히 따라오셨나요? 9시 7은 우리 구할 수 있잖아요. 얘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얘는 9시 뭐랑 같아요? 2랑 같으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9, 8, 2, 1. 그러면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 4, 9, 36. 36이 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실망하지 않도록 제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값들로 많이 넣기는 넣거든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 계산하는 게 더 빨랐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규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낸 문제니까 다음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비슷한 문제는 어떻게 찾냐면 이 앞에 있는 두 개는 시작하는 숫자가 똑같고 뒤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씩 이렇게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그 원리를 잘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착안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복잡한 숫자라도 여러분이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2주째 제가 지금 코로나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매일 한 영상씩 올리는 게 쉽지가 않네요. 저도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또 토요일 일요일 쉬었다가 다음 주에 11강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